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은 항상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박문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11월 달부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지지율에 포함이 됐었는데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6개월 이상 계속 상승세를 탔었는데 처음으로 그 상승세가 꺾인 거죠. 그리고 순서도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은 2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이낙연 총리보다 뒤진 2등으로 나온 거고요. 뭐 최근에 아마 이제 그 아들 스펙 발언을 계기로 했던 여러 가지 그 논란들 또 당내 리더십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영향이 일단 저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지난달 24일부터 28일 사이에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지도 추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여권에서는 이낙연, 야권에서는 황교안, 여야를 통틀어서는 그동안 황교안 이런 추세였는데 미세한 차이이긴 합니다만은 이낙연 총리의 지지도는 올라갔고 황교안 대표의 지지도는 하락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글쎄 사실은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다만 지락비치락한 추세가 저렇다는 지금 거죠? 트렌드는 그렇다고 황교안 지금 대표가 많이 빠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낙연 총리의 경우는 지속적인 좀 상승세를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여론조사는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당을 어떻게 좀 바꾸느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구설수에 자꾸 올랐던 그렇습니다. 게 그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발언, 차별 또, 발언, 아들 문제 스펙에 발언. 대한 발언, 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빚어졌지 않습니까? 여성당원 행사에서 있었던 예, 그런 그런 엉덩이 일들. 춤,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민주당과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건 뭐 야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당내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소위 말해서 책임을 묻고 개혁하고 광정하는 이런 노력은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을 제대로 정리를 한다면 지금 중도층에서 양 정당을 바라보는 소위 무당파들 이런 분들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느냐 여기에 저는 관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월 말 당대표가 됐고 났기 때문에 이번 국회가 끝나고 또 휴가기가 끝나면 정기국회 전에 뭔가 당직 쇄신도 하고 좀 변화도 주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청년과 여성 이쪽에 주력을 하는데 정말 보다 진정성 있는 조치나 어떤 언행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강선현 전 부대변인은 지금 저 지지도 사실 다음 대선이 아직도 많이 남았고 당장 코앞에 다가온 것은 내년 총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년 총선도 여전히 10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거고. 기분 좋은 일도 아니고 그리고 행간을 읽어야 될 일이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 정도 앞두고 대선 후보 발표가 되는 거는 우리가 그 개개인을 보기보다 어떤 뭐 진영별 내지는 당별로 나온 그 지지도를 좀 합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황교안 대표가 그 계속해서 민생 투어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취임하신 지. 그러면서 뭔가 좀 빈곤한 철학을 드러낸 게 아닌가. 사실 실언이라는 것도 본인의 평소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 그렇게 해서 그게 실언으로 되는 건데 그런 빈곤함이 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제 뭐 어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김무성 대표 등등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난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 네. 저는 황교안 대표가 취임을 하자마자 이 일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한테 던져졌던 가장 큰 기본적인 숙제는 보수의 가치,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어디로 세울 것인가. 그렇다면 그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통합을
협력을 할 것인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숙제를 뒤로 하고 어떤 본인의 대권 행보를 계속했단 말이죠.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대선에 나오기 전에 미디어에 굉장히 몇 달 동안 노출을 안 했습니다. 대신 뭘 했었냐면 트럼프 타워에서 조용히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본인이 정말 큰 꿈을 꾸고 있다면 이 작업을 여러분을 만나는 그 작업을 조용히 물밑에서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실개한 측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 각 주자별 지지도 보니까 말이죠.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각 주자별 지지도. 박무신 의원, 분명히 여권에는 차기 주자들이 많네요. 야권은 어쨌든 이미 익숙한 이름 딱 두 사람 있고 말이죠. 그렇죠. 일단은 황교안 독주 체제에 어쨌든 간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그 고정층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지금 있는 그런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2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 상대로 여권의 경우에는 이낙연 총리와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 박원순 시장 이런 사람들이 비슷비슷하되 다만 여기 마찬가지로 총리인 이낙연 총리가 일단 좀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일단 좀 크게 1, 2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권 내부에서 보면 독주하는 그런 거고, 범여권 대 범야권을 합쳐보면은 아직까지는 범여권이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정치 오픈호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